자, LH 사태 여부가 매우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2주째입니다. 굳건했던 30, 40대부터 캐스팅 보터 중도층 민심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문재인을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들이 기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이 문제가요, 문가리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뒤흔들고 있고, 그리고 핵심 지지층조차 문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40대의 문가리에 대한 부정평가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 30, 40대가 뭐라고 보는가 하면 기존의 집값 폭등 문제는 경제나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면 LH 논란은 부동산 문제를 책임있게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먹었다라는 배신감에 관한 문제라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30, 40대의 반응에 주목하는 이유는 20대나 50대 이상 세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 매우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들이 문가리 정권 출범 이후에 문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보냈는데, 지난해 6월 부동산 이슈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서 정부가 갭 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출 제한을 하면서 이들의 지지가 빠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핵심 지지층 외에도 캐스팅 보터층인 중도층, 당장 4.7 보선에서도 문의 핵심 지지층이 한 33%라면 거기에 중도층이 한 10% 이상 붙어서 선거에서 이기게 만들 건데, 이 중도층이요, LH 사태가 수면에 터지기 전에는 39%, 3월 첫 주에 38, 3월 두 번째 주에 36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부정적 평가는 53에서 57로 가는데, 이 중도층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 속도면 2, 3주 더 지나서 선거할 때쯤 되면 중도층이 확실하게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의 지지율이 40%는 항상 유지되어 왔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 35% 지지율이 머니투데이 조사 등에서 나왔다는 것은 문이 이제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제 아침에 보면 여야 지지율 격차가 한 20%까지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STI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51.8대 33.1, 18.7을 앞섰고, 안철수는 53.7을 기록해서 32.3을 기록한 박영선을 21.4%까지 앞서는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권이 결국은 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아주 그냥 핵심으로 등장되게 되는 최대의 이 실책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 이슈 자체가 딴 사람도 아니고 LH 직원들의 투기호가 연루되고, 또 오거돈 일가의 투기, 문가리의 사저, 그 자식들과 처남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또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이런 것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민심이라는 영린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 중에 절반 이상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당수는 투기 사태의 책임을 현 정권에서 찾고 있고, 문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61.5%, 필요 없다 32.3%의 2배에 달하고, 이것이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이 압도적일 거라는 것이 7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이 가속화되고 LH 사건이 결정적인 요인이고 불공정과 반칙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정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김무성과 이재호가 어제 다급했는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당은 협상에서 손을 떼고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해야 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수 조건이다라면서 이 단일화가 문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랬는데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단일화를 해도 이길 동 말동한데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안철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안철수가 되면 적당히 두들겨 잡아서 여권이 박영선이가 이기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안철수를 돕는 데 소극적이고 조기에 서울시장 후보를 제1야당이 뺏겨버린다. 국회의원 3석짜리 정당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당은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되든 박영선이 되든 관계없이 그야말로 이 4.7 보선 이후에는 해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그 속에 이재호나 김무성은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겠죠.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당에게 이젠 너네들은 뭔 선거를 해도 지니까 차라리 개헌으로 가자 이렇게 엮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의외로 이 여권이 치명타를 맞으면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빼고는 다 민심이 이탈해요. 특히 서울에서요.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20%가량 지는 사태가 나오고 있고 이런 사태 속에서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오세훈이 안철수의 4~5%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나 이재호는 속이 타는 거죠. 안철수를 밀고 국민의힘당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왜 속이 타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이 유리해질 거다. 자, 나중에 정말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설사 단일화가 안 돼서 3자 대결로 가도 지금 한쪽으로 이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주는 사태가 발생할 거고 그것은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 부분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문가리 정권이 부동산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올랐지요. 그래서 25번의 정책을 발표하고 어쩐다 시효를 했지만은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지요. 서민들을 향해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했고 다른 한편으로 지난 총선 작년 4월 총선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나쁠 게 없다. 총선에서도 기존 자기들 지지층 한 3분의 1에다가 부동산이 올라서 중산층이 상류층이 된 양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저 많은 아파트가 다 재산이 더블로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팔아야 돈이 되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서 미치지요. 그러니까 문가리가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규제하고 압박하겠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올라서 좋지 표 찍어라. 그래서 양쪽의 표를 다 얻어보려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서민들한테 표를 얻고 또 올라서 좋지 너네들 찍어라. 이런 식으로 양동작전이 아니라 분리해서 표를 양쪽에서 다 얻으려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지금 재미를 보아서 문 정권이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아주 잘 왔죠. 주식과 부동산으로요. 근데 이제 4.7 보선을 앞두고 주식과 부동산에서 저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갖고 놀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망하게 됐다. 불장난 좋아하면 결국 불이 나서 다 죽습니다. 기자들이 양정회의도 하고 이 정권의
고위 당국자들이 일요일날 오후 정세균이, 변창흠이, 김현수 농림부 장관, 김창룡 등 관계 부서가 서울청사에서 LH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일단 뭐라도 후속 조치를 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절박한 속에서 열렸지만은 아주 침통하게 1시간 동안 진행됐고, 변창흠이는 회의 내내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홍남기가 17일 LH 개편 방향을 내놓겠지만은 현재 LH를 축소한다, 어쩐다, 쪼갠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권이 LH 문제를 갖다가 대응하는 수습 방법이 불거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징벌스 후기 법을 만드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합의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야당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 거수기당은 12일 여야 대책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 아무런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이 LH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검찰 개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창흠이로 하여금 수습하고 가라. 또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조사단은 직전까지 LH 사장을 하던, 자기가 LH 사장할 때 제일 비리가 많았던, 그리고 판공비는 알차게 확 올려서 써대던 변창흠이가 셀프 조사를 한다. 그러고는 또 욕을 먹으니까 경찰 보고 하랬다. 그러고는 1차 조사를 14,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7명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다 웃어버리고 있죠. 여권 의원만 해도 한 5명 이상 등장을 하고 시의원, 그리고 전국 곳곳에 공무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LH 직원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심지어 7년 전에도 LH 직원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 투기 권유를 하고 허위 계약서로 차익을 숨기고 했는데 경고 수준의 징계만 했다. 그래서 LH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투기의 병폐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전부 투기판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알려진 신도시, 사전에 미리 땅을 저거가 다 사놓은 신도시, 거기다가 신도시를 조성해봤자 땅 산 놈들이 돈밖에 더 벌겠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첫째는 취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썩어버린 LH가 서민을 위해서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들이 도둑질을 다 해먹어서 가격을 올려놨는데 그렇게 공급하는 이 서민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땅값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정도 부패해서 공사 일도 저것끼리 퇴직자끼리 다 수의계약으로 헤쳐먹고, 거기서 또 건설회사 시켜서 지어봤자 온갖 비리가 있을 건데, 비리라는 거는요, ABC 비리를 저지르면 나머지 D부터 Z까지도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것은 일관적인 스펙트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또 분양하고, 그리고 아파트, 서민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LH는 해체시켜버리고 LH의 직원들 대다수를 저는 쫓아내야 되고, 투기한 놈들은 전부 징벌적 보상으로 깜빵 보내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되죠. 신도시 해제하고 LH 해체하고 징벌적 처벌 특별법을 만들고, 일단 이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다시 설정해야 되죠. 이거를 갖다가 변창흠이를 보고 답을 내라면 이거는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새로 정해야 되고 그 이런 일을 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 문정권은 신도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현 단계에서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그냥 종말을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